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독교와 정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전제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전제. 이번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를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인본주의에서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며 완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된 존재라는 거. 이것이 이제 전제로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전제가 됩니다. 그럼 뭐 인본주의적 전제는 뭘까요? 뭐 뻔하겠죠.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 이 두 개의 관점에 의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제도는 사실은 영국에는 에드먼드 버크부터 시작한 그 정치적 흐름이 어떤 흐름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완전하지 않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적용되어진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으므로 인간의 힘으로 사회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소위 사회 개량론적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소위 복지를 많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영상이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달러 지폐를 보게 되면 달러 지폐에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피라미드가 있는 거 보면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쪽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미 프리메이슨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어냈다. 이제 거기 달러에다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당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달러 지폐에 뭐가 있죠? 이제 달러를 우리가 볼 때 달러 지폐에 나오는 그 피라미드를 한번 좀 봅시다.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피라미드가 완성된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그 피라미드가 미완성된 피라미드예요. 그렇죠? 미완성된 피라미드의 위쪽에 붕 떠서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호르스의 눈 또는 전시안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국장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달러를 만들 때 달러에다가 어떤 국장을 이제 새겨 놓을 것인가라고 고민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이 피라미드를 집어넣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피라미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속 정치를 의미하는 누구나 다 피라미드를 집어넣으면 세속 정치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근데 그 세속 정치가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완전하지 않은 피라미드를 보이고요.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위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섭리안. Eye of Providence. 그래서 섭리안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치, 세속 정치가 통치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이제 달러에다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러에 보게 되면은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위쪽에 있는 거라고, 위쪽인가 아래쪽에 있는데 아누이 코티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누이 코티스. 이게 라틴어거든요. 아누이 코티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를 인정하신다. 굉장히 섭리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노부스 오르도 세크로룸,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 신세계 질서 하게 되면
자, 바로 뉴에이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차원에서의 소위 이런 노브스 오르도 세크로룸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피라미드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XD인가요? MD, CCL, XX, VI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숫자거든요. 이제 로마 숫자인데 1776년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1776년에 국장위원회의 그 문서에 보게 되면 이 의미가 그런 의미로 집어넣었다는 것이 그대로 다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눈은 뭐예요? 네, 호루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고요. 삼각형은 다른 신이 아닌 삼일체 기독교의 하나님을 뜻한다는 차원에서 있고요. 근데 이 완성되지 않은 피라미드는 소위 인간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얘기가 사실은 이 대륙 회의 속에 다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셔널 어치브에 이게 다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기록됐는지 다 알 수 있고요.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프리메이슨이 피라미드와 눈의 상징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후에 1797년에서 미 국장이 만들어지거나 한 1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집어넣었다라고 거짓말로 이제 음모론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일부러 이제 호루스 눈이라는 개념,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전시화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각형도 나중에 이 부분에 혼란을 넣기 위해서 이제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삼각형은 뭐냐면 완성된 삼각형의 호루스의 눈입니다. 완성된 삼각형이에요. 부족한 삼각형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정치를 완성할 수 있다. 세상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이 피라미드를 둘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정치 관점, 이것이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치 관점이죠. 정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 안에서 모든 정치가 이제 이끌어지고 주도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치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을 절대로 많이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활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국부론 같은 거 그리고 도덕감정론 같은 데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뭐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국가,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 경제를 바라보죠. 그래서 소위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데 작은 정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되 최소한의 통제만 해야 된다.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통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훼손되어지죠. 자유는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오고요.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뭘까요? 인본주의적 관점은 완성된 피라미드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호루스의 눈처럼 전시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모든 세상을
통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제 꼼꼼한 통제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죠. 1984에 보게 되면 빅브러더가 나옵니다. 빅브러더가 카메라를 통해서 철저하게 모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호루스의 눈에 관한 개념입니다. 국민을 철저히 통제하죠. 국민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위 인본주의적인 정치관에서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큰 정부라는 것이 뭘 얘기하죠? 큰 정부는 국민의 모든 영역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를 해서 국가가 원하는 국민으로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유토피아를 약속하죠.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먹는 것, 사는 일체의 모든 것,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다 책임져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면 그만큼 편할 것 같죠. 근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가 이 부분을 통제할 경우에는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북한 아닙니까? 북한에서 모든 국민의 먹고 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통제해 주니까 어떤 문제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국가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철저하게 국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소위 사회 계량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계량론.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이죠? 완벽한 세상이죠. 근데 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면 일단 사람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불안해지니까 불안정한 사회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을 개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전제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 안에서 체제에 적응을 못하든지 또는 그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개량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1984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거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소위 개량을 위한 수용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옛날에 구소련이 그랬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 다 수용소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 수용소가 있는 게 뭐냐면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개량해야 될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개조하는 곳입니다. 근데 개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고문하고 그리고 강압하고 학습시키고 세뇌시키고 그래서 소위 유토피아에 적합한 사람들로 개조를 하는 거죠. 근데 개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개조와 아울러서 어떤 일을 같이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자유를 최대한 속박할 수 있도록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것을 하죠. 5호 담당제. 한 사람당 5명씩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빅브로더처럼 감시 카메라를 사람으로 만든 거죠. 가족들이 가족을 감시하는 그물망 구조가 되게 만들어서 소위 이 구조가 완벽한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큰 정부가 되면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를 자꾸 늘린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은 국가에 의존됩니다. 국가에 의존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없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이제는 제약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짜가 좋고 그리고 일을 덜 하면 좋고
그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져 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크 루소였거든요. 근데 장자크 루소가 이제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장자크 루소는 일하기 싫어했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보게 되면 사회계약론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는 백성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모든 가난과 헐벗음과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한 국가는 무능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죠. 근데 그 당시에 장자크 루소는 일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장자크 루소는 애를 셋을 낳고 그 아이를 자기가 부양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기 귀찮고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명분하에 고아원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가 하지 않은 걸 국가에게 돌린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이제 들어와서 마르크스주의를 만들고 그것이 소위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적 밑바탕에 이제 깔리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추구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 소위 사회적 그 혜택을 덜 누리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일한 만큼 혜택을 누리는 그런 소위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는 국민의 의식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래서요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 국가는 국민의 의식을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개돼지처럼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내야만 정부가 통제하기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이제 그 짧게나마 이제 기독교 정치관과 인본주의 정치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전제를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과연 어떤 전제로 정치를 바라보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전제 어떻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 주권의 문제. 그렇죠?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인가? 인간의 주권인가?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전제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정치에 대한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통치의 주체는 누군가? 통치의 주체. 하나님인가? 그래서 인간의 자율인가? 하나님의 법인가?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법된 방식인가?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뭐예요? 법치주의로 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세상에 소위 자연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을 인간의 개인적 자율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야 된다. 세상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되면 어떻게? 독재로 가는 거죠. 뭐 시민 독재든 1인 독재든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의 자율성이 주도하게 되면 그것이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전제가 뭐죠? 인간론에 대한 이해죠. 인간은 타락한 존재며 완전하지 않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전제죠. 근데 인본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으므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인민 전체를 개량하고 그리고 큰 정부론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철저히 통제해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경제도 어떻게? 계획 경제로 가죠. 네. 근데 세상은 계획대로 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정치 구조에 우리가 손을 들어줘야 되는가?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